안녕하세요. 딥러닝 A팀 김동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디노 V2 러닝 로버스트 비주얼 피처 위드아웃 슈퍼비전입니다.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답 라벨 없이도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 적용 가능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들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픽셀 레벨에서 로버스트한 피처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기존 셀프 슈퍼바이전 비법 중 주요하게 적용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디노 V2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통합하고 개선했는지, 그리고 댄스 프레딕션이나 파인 그레인 비주얼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 디노 V2가 왜 현존 최고 성능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으로 평가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퍼비전 러닝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림과 같이 정답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의 비전 모델들은 라벨이 있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넷을 활용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은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대량의 라벨링 비용, 도메인 적응 한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된 모델은 라벨이 없는 다른 도메인에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졌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바로 활용하기엔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노 V2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비전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미지에 적용한 모델로, 이미지를 고정된 크기의 패치로 나누고 이를 토큰처럼 처리합니다. 각 패치는 포지셔널 인코딩과 함께 임베딩되어 셀프 어텐션을 통해 관계를 학습합니다. VIT는 컨볼루션과 달리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유연하지만 학습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와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VIT는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이미지 패치들 사이의 관계까지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전역적인 시각 정보를 잘 학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객체에 집중된 표현을 학습하거나 이미지의 미세한 차이를 특징으로 잘 학습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라벨이 없는 경우 학습이 불안정하고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과적합되거나 성능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과 결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마스킹하거나 어그멘테이션하여 그로부터 예측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라벨 없이도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강아지 이미지를 가운데 이미지와 같이 변형시켜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고, 원본 이미지를 정답 라벨로 사용함으로써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거나 분류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크게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언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나뉘는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같은 이미지의 다른 뷰를 포지티브 페어로, 다른 이미지들을 네거티브 페어로 설정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이 방식은 라벨 없이도 강력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대규모 배치 사이즈 또는 메모리 뱅크가 필요하고 네거티브 샘플링 전략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간단한 예시로, 왼쪽 그림에서 숫자 7과 2는 서로 먼 벡터 스페이스로, 같은 숫자인 0은 가까운 벡터 스페이스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합니다. 대표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는 심CLP와 모코 등이 있습니다. 언컨트라스티브 러닝에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셀프 디스틸레이션, 클러스터링 기반의 학습 방법이 존재하는데,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NLP의 바트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이미지의 일부 패치를 마스킹하고 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오른쪽 위의 MAE는 이 방식과 유사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사전 학습된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 모델 스스로 티처 역할을 하며 스튜던트에게 소프트 타겟을 주는 방식입니다. 부트스트랩 Your Own 라텐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이후 디노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며 뷰간 일관된 표현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은 SWAV에서 사용되어 기존 슈퍼바이즈 러닝의 성능에 근접한 성능에 도달한 방법으로 이미지의 여러 뷰를 클러스터링하여 슈도 라벨을 만들고 이를 다른 뷰가 예측하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즉, 라벨 없이도 이미지 피처들을 온라인으로 군집화하고 같은 이미지의 다른 뷰에서도 동일한 클러스터로 예측하도록 학습하여 뷰 간 표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학습합니다.
초기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의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MIM과 셀프 디스플레이션이 더 각광받고 있으며 서로를 결합한 방식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접근은 레이블이 필요 없고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일반화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AI에서 제안한 클립이란 모델로 이미지와 텍스트쌍을 활용해 학습하는 멀티모달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각 엔코더를 통해 인베딩하고 같은 쌍은 가까이, 다른 쌍은 멀게 되도록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클립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쿼리를 입력했을 때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작업 등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매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 내에 파인 그레인한 구조나 시멘틱 관계를 정교하게 학습하지 못합니다. 즉 이미지 내에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객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학습하지 않아 순수한 시각 표현 학습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확하거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SWAV는 컨트라스티브 로스 없이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준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방식은 같은 이미지의 여러 뷰를 서로 교환하면서 각 뷰로부터 나온 피처를 클러스터링하고 해당 클러스터 할당 정보를 다른 뷰가 예측하게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스와핑 어사인먼트 비트윈 뷰라고 하며 하나의 뷰에서 생성된 슈도 라벨을 다른 뷰의 슈퍼비전으로 활용함으로써 뷰 간 일관된 표현을 유도합니다. 이 구조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토타입인데, 프로토타입은 피처 공간상의 기준점 앵커 역할을 하며 이미지 피처들이 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바탕으로 슈도 라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뷰의 피처는 프로토타입과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소프트 어사인먼트를 받고 이 소프트 어사인먼트를 다른 뷰에서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즉 프로토타입은 학습 과정에서 임시적인 클래스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오른쪽 SWAV의 이미지를 각각 X1과 X2 뷰를 나누고 엔코더를 거쳐 나오게 된 피처 Z1과 Z2를 가운데 프로토타입이 해당 피처가 어느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의 정보를 가진 확률 분포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Z1과 Z2를 확률 분포 Q1과 Q2로 변환하게 되고 이를 서로가 예측함으로써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라벨 없이도 서로 다른 어규멘테이션을 가진 이미지 간의 표현을 일치시키는 방식이며 동시에 네거티브 페어 없이도 컨트라스티브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배치 사이즈에 덜 민감하고 메모리 뱅크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WAV는 특히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하였으며 다운스트림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 작업에서 슈퍼바이즈드보다 좋은 성능을 기록하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다만 클러스터링의 본질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고 표현력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 정교한 피처 학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노 V2 논문의 전 버전인 디노입니다. 디노는 SWAV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보다 정교한 표현 학습을 가능하게 한 셀프 디스플레이션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 방법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이미지의 오브젝트의 특정 부분을 픽셀 단위로 잘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가 디노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고 티처와 스튜던트의 샵 네트워크 형태의 모델로 구성됩니다. 디노의 핵심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쌍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그 중 하나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다른 하나는 티처 네트워크에 넣는 방식입니다. 디노에서 사용하는 로스 함수는 각 크롭에서의 클래스 토큰 출력 분포를 기준으로 티처가 예측한 분포 PT와 스튜던트의 출력 PS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티처는 확신 있는 소프트 타겟을 만들고 스튜던트가 이를 잘 모방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뷰 간의 표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티처는 스튜던트의 과거 가중치들을 지수 이동 평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 업데이트하는데 티처는 스튜던트가 학습하면서 계속 변하는 가중치들을 조금씩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티처는 빠르게 변하는 스튜던트를 부드럽게 따라가며 학습의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제시해주는 느리게 움직이는 목표점 역할을 합니다. EMA식은 그림과 같은데 람다는 모멘텀 계수로 일반적으로 0.996에서 0.999 사이의 값을 사용하여 티처는 유지하고 스튜던트는 조금만 반영하여 티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스튜던트를 리드하게 됩니다.
티처는 전체 이미지인 글로벌 뷰만 입력으로 받고 스튜던트는 글로벌과 로컬 뷰 모두를 입력으로 받아 학습함으로써 로컬 투 글로벌 대응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디노는 클래스 토큰 위주의 글로벌 표현 중심이며 파인 그레인 패치 레벨 표현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바트 프리트레이닝 오브 이미지 트랜스포머로 NLP의 바트에서 영감을 받아 이미지에서 마스킹된 영역을 예측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미지를 시각적 토큰으로 변환한 후 일부 패치를 마스킹하고 트랜스포머에 넣어 원래 토큰을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BIT에서는 이미지를 VAE 기반 토크나이저를 통해 디스크리트 비주얼 토큰으로 바꾸고 일부를 마스킹하고 마스킹된 위치의 토큰 아이디를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픽셀 복원이 아니라 임의론적 정보가 담긴 토큰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모델이 더 높은 수준의 시각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 익스터널 비주얼 토크나이저를 사용했으며 이는 VAE 기반으로 사전 학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토크나이저의 성능에 의존하고 해당 토크나이저가 특정 도메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와 유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봇은 BIT의 한계인 외부 토크나이저 의존을 극복하고 디노의 셀프 디스틸레이션 구조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디노 V2는 아이봇을 대부분 채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학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입력 이미지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뷰, 즉 U와 V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각각 글로벌 크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뷰의 원본은 티처 네트워크에 전달되고 블로그 헤즈 마스킹을 적용한 U-햇과 V-햇은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전달됩니다. 티처 네트워크는 U-V로부터 클래스 토큰뿐 아니라 각 패치 토큰에 대한 피처를 모두 출력하고 이 출력은 소프트맥스와 센터링을 거쳐 소프트 라벨로 변환됩니다. 이 소프트 라벨은 스튜던트의 예측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BIT의 토커나이저 역할을 티처 네트워크가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위의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마스킹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클래스 토큰은 물론 마스킹된 패치 위치의 토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티처는 출력된 소프트 라벨을 스튜던트가 마스킹된 패치마다 따라가도록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지역 표현을 학습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사용하는 토커나이저는 사전 학습 없이 같이 학습되며 소프트 라벨 기반의 예측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표현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BIT와 같이 사전 학습된 별도의 토커나이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표현 학습과 동시에 어떤 이미지 조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스스로 학습하여 더 유연하고 일반화된 모델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비유하자면 BIT는 단어의 뜻이 미리 정의된 사전을 주고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아이봇은 학습을 하면서 단어의 뜻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접근 방식들은 각각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한 모델로부터 어텐션 맵을 뽑은 건데 특정 패치에서 어텐션이 과도하게 몰려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피크 어텐션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합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모델이 이미지에서 오브젝트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물체 이외의 배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나 아래에 강아지가 달리는 영상에서는 배경 잔디 같은 불필요한 영역에도 어텐션이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픽셀 레벨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댄스 프레딕션 태스크에서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디노 V2입니다. 먼저 디노 V2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킬 142 밀리언 크기의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셋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커런티드 데이터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1.2 빌리언 개를 모아 인터넷으로부터 모은 이미지를 왼쪽 그림과 같은 과정의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인터넷으로 모인 이미지가 unCurated 데이터이고 이중 중복 이미지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큐레이티드 데이터와 언큐레이티드 데이터를 모두 VLT-Hughes 16 모델을 통해 임베딩을 뽑아주고 언큐레이티드 데이터에 대해서 K-mean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큐레이티드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n개의 언큐레이티드 데이터를 고르거나 큐레이티드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고 그 안에서 m개의 언큐레이티드 데이터를 고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142 밀리언으로 정제하여 LVD142M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디노 V2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아이봇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함으로써 아이봇보다 10%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디노의 셀프 디스틸레이션과 아이봇의 패치 레벨 예측을 결합한 형태이고 SWAV에서 사용된 싱크홀 납 정교화를 통해 티처의 분포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자면 디노의 로스 함수를 통해 클래스 토큰 단위에서 스튜던트에 대해서만 로스를 업데이트하고 다음으로 패치 레벨 셀프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해 스튜던트에는 패치 마스킹을 적용하고 티처는 전체 이미지를 보고 해당 위치에 소프트 라벨을 제공하여 정교한 패치 레벨 표현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봇의 경우 이 두 방식을 헤드로 공유해 처리했지만 디노 V2는 클래스와 패치 각각 독립적인 헤드를 사용해 스케일이 커졌을 때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다는 점을 확인하여 별도의 헤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WAV에서 적용한 싱크홀 납 센터링을 적용하여 기존 디노의 티처의 소프트맥스 센터링 단계를 SWAV의 싱크홀 납 정교화 방식으로 대처하였고 스튜던트에만 기존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오 정교화라는 코우저챙 코우 레넨 코우 디퍼런셜 엔트로피 추정기에서 발생된 정교화 방식을 적용하여 피처들이 배치 안에서 균일하게 퍼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예시로 x1부터 xn까지의 피처 벡터가 있을 때 각 벡터가 가장 가까운 이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정교화 로스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에는 dni는 xi와 가장 가까운 다른 벡터와 xi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로스 계산 전엔 모든 벡터는 L2 정교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과 같이 픽셀 레벨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중요하지만 해상도가 커지면 학습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저해상도로 학습하다 학습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518 곱하기 518과 같은 고해상도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기법들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고 이외에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디노 V2가 기존 방법과 다른 점은 레기스터 토큰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피크 어텐션 아웃라이어를 해결하기 위해 VIT는 기존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잘라 패치 임베딩하여 패치 토큰화한 이후 CLS 토큰이 추가되는데 레기스터 토큰은 CLS 토큰이 추가되는 단계에 같이 추가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 학습합니다. 이후 모델의 출력에서 레지스터 토큰을 버리고 CLS 토큰만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레지스터 토큰을 도입함으로써 모델이 어텐션에서 아웃라이어를 출력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지스터 토큰을 같이 학습한 결과와 레지스터 토큰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데 왼쪽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피크 어텐션 아웃라이어가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적용한 오른쪽의 경우 오브젝트에 대한 집중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웃라이어가 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지스터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픽셀 레벨의 의미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LVD142M 데이터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 데이터셋 대비 LVD142M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이미지넷 1K 데이터에 대한 분류 작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다른 데이터셋의 분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모델의 크기별 데이터셋의 성능을 비교한 건데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LVD142M 데이터가 이미지넷 22K로 학습하는 것보다 성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표는 코레오 정교화와 아이봇의 MIM 로스가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표로 코레오 로스는 8%, 아이봇은 MIM 로스는 3%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은 디노 V2가 디스틸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중류로 작은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가를 실험한 그래프표로 가장 큰 모델 VIT 자이언트를 티처로 VIT 라지를 스튜던트로 하여 모델 중류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왼쪽 표와 같이 빨간 점선으로 된 기존 VIT 자이언트만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 성능보다 VIT 라지를 증류한 오렌지색 성능이 어느 데이터셋에서는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성능이 기존 VIT 라지로만 학습한 파란 그래프보다 대폭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적용한 기법 중 마지막으로 설명한 저해상도 학습 중 마지막 학습 단계에서 고해상도로 학습하는 방법의 효과를 보여준 그래프로 주황색은 계속 저해상도로 학습한 모델, 빨간색은 고해상도로만 학습한 모델, 파란색은 마지막 단계에서 224에서 416 해상도로 올려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416으로만 학습한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의 학습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넷 1K에 고정된 사전 학습된 피처에 대한 리니어 에밸루에이션 결과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학습된 디노 V2가 텍스트를 사용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법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미지와 동영상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인데 이미지 분류에서 플레이스 205 데이터와 비디오 분류에서 SSV2를 제외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디노 V2의 성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래는 세분화된 벤치마크에 대한 평가 결과인데 일부 클립보다 낮은 것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은 디노 V2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 작업과 이미지 깊이 추정 작업에 대한 성능 평가입니다. 각 데이터셋의 이름 아래 가로로 적혀있는 숫자가 현재 해당 데이터셋에서 소타 모델이 달성한 점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전부 디노 V2의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이 추정 작업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디노 V2의 성능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거의 소타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깊이 추정과 세그멘테이션 작업의 결과물인데 클린 모델보다 더 노이즈 없는 결과물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디노 V2의 이미지 출력을 PCA로 변환한 이미지인데 대상물 이외에 배경은 잘 제거되고 대상의 눈, 코, 입, 다리 부위가 동일한 PCA로 잘 분류되어 색이 동일하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노 V2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만으로도 픽셀 레벨에서 강력한 표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특정 작업에 특화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법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시각 과제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